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육철학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동영상 강의는 1교시에는 교재 8장을 강의하고 2교시에는 토요일 공부법 교재 9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장 교재를 펴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거기 로고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로고스라는 것은 어떤 진리로서의 명구,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거친 심성을 정화시켜라. 자, 요즘 아이들의 심성이 날로 포악해지고 날로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나중에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까? 그것에 대한 이론적 틀거리와 앞으로 여러분들의 티칭 메소드를 8장이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한 정신적 운동이다라고 지금 내가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아이들이 오늘날 그렇게 거친 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거친 심성을 일상적 삶에서 심각하게 노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저 밑바닥에서, 즉 근원에서 다시 되물어야 합니다. 한 장을 넘기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71쪽에 어린 아이가 담임 교사에 대해서 어떠한 짓을 하였는지를 자, 여러분 지금부터 30초간 시간을 주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화를 눈으로 읽어 주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읽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아이들의 거친 심성을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심성이 거칠어지고 심성이 왜곡되고 심성이 삐뚤어지고 그것이 도를 지나쳐 교사를 구타하고 교사에게 포곤하는 일이 일상사가 되어버린 요즘 왜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은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유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자유주의는 영어로 리버럴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리버럴리즘은 아주 나이브하게 이해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근원적으로 보장해주는 세계로 리버럴리즘을 파악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때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배경이 경쟁과 성과 지상주의를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버럴리즘을 더욱 강조한 것을 네오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때 네오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경쟁과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경쟁 중심주의, 성과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이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 밑에서 설계된 교육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성이 그토록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도를 지나치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도의 경쟁과 고도의 성과만을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과 성과로부터 인간의 어떤 마음 자리를 이완해 주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장치로 여기서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5페이지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아이들의 일상적 삶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76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두 가지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생존의 지요, 하나는 존재의 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육은 신자유주의 우산 아래 설계되어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생존지만을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견고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성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난폭해지고 끊임없이 도를 지나치는 그런 경우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생존지뿐만 아니라 존재지, 이때 존재지라고 하는 것은 삶을 퀄리티 있게 가꾸어 나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육은 생존을 위한 교육만을 시키지 이 존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교육의 시스템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생존지의 대표적인 것이 이번 교육철학 시간에 꾸준히 선생님이 강조한 KS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움에는 learning이라고 하는 배움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물학이 있고 심학이 있습니다. 이때 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thing, 그때 thing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내용으로서의 대표적인 things, 물들로 KSA를 말합니다. 이게 물학입니다. 그래서 교과목에 들어있는 KSA만을 끊임없이 습득하면서 그들을 생존의 세계로 내몰고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물학이 바로 KSA라면 그 KSA를 축적하는 것이라면 심학은 마음 안을 갈고 닦는 배움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 율곡 선생의 구용구사, 퇴계 선생의 지경법, 이런 것이 다 심학의 동양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갈고 닦는 배움, 이것이 교육의 핵심인데, 자, 여러분 1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란의 비유를 보도록 합시다. 자, 계란은 외부 지역은 흰자로 되어 있고 그 흰자 안에는 노른자가 있는데 이 노른자가 바로 심학의 영역이고 그 껍데기가 물학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은 이런 핵심적인 노른자 부위의 심학은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완벽하게 증발되거나 삭제되어 있는 비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에서도 마음의 공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은 180페이지와 181페이지 보세요. 우리 마음은 본래 맑고 투명하고 청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과 만나면서 욕망이 그 청정한 마음에서 오염된 마음으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마음을 다시 청정한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선에서 말하는 명상인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공식을 181페이지 선생님이 이론화해 놓았으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182페이지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는 메디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디신과 명상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때 메디는 약이라는 뜻이고 메디신은 우리 몸이 아플 때 먹는 화학 제품으로서의 약, 그게 메디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병이 들고 마음이 포악해지고 마음이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마음이 오염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명상이라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명상이라는 것은 메디테이션인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약, 메디테이션. 육체적인 병을 치료하는 약, 메디신. 그래서 이 메디가 접두사로 약이라고 하는 공통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의 의학, 그 다음에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 그 다음에 심리학, 이 모든 분야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심성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아이들 보고 명상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장난만 칠 뿐, 잠자거나 장난만 칠 뿐 명상의 활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83페이지를 보고 내가 아이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의 심성을 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명상 프로그램을 활용할 건지 선생님이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 참고해보고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응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이 교사들을 위해서 명상 실습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이수하는 프로그램이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더 심화된 방식으로 배우고 싶으면 그런 프로그램에 직접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이수해 주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184페이지 보면 무심화라고 되어 있죠. 이때 없을 무, 마음심, 대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무심이라고 하는 무자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좋지 않은 욕망의 찌꺼기를 다 버리고 내 마음을 순수화하는 것,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청정화하는 것이 무심이고 그렇게 하는 활동이 무심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심화는 바로 명상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5페이지에 보면 그 무심화의 작업을 그릇 이론으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그릇 이론은 워로 스님이 개발한 이론으로 매우 유명한 불교의 마음공부 이론인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6페이지 지혜 해자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빗자루 봉, 손모수 무, 마음 심, 이게 빗자루예요. 빗자루를 손으로 잡고 마음을 쓸어내리는 것이 동양에서 지혜 해자의 기본적인 의미의 지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라는 게 뭐냐? 오늘날 지식만 가리키잖아요. 지혜는 내 마음을 쓸고 닦아서 생기는 형태의 마음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87페이지 ST 물질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세로토닌인데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특히 인간이 명상할 때 뇌에서 분비하는 화학 물질이 세로토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은 매우 중요한 명상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2O로 되어 있죠. H분자 2개하고 O분자 하나가 물을 구성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도 21세기에서는 K2W로 가야 한다. 자, K가 지식이라면 지식분자가 2개라면 지혜분자 하나.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지혜를 교육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성은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도를 넘는 활동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ducation equal K2W 할 때 이것은 지식 두 분자의 지혜 한 분자라고 하는 그런 수량적인 2대 1의 관계가 아니라 황금 비율을 찾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에서 지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더 이상 21세기의 유효한 패러다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교육은 아직도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을 핸들링하는 교육 시스템을 현대 교육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0페이지에 보면 지식과 지혜의 연못이 나란히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율대대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법칙이 대신하고 보충한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서로가 서로를 대신하고 보충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지식이 지식만으로 안 되면 지혜가 지식을 보충해주고 지혜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지식이 지혜를 보충하면서 서로 상생의 교육의 세계를 엮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이제 지식은 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작업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건 누가 대신하냐면 앞으로 AI 티칭 로봇이 지식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사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을 읽으면서 21세기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1교시 8장 교육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